5만 원 준다고 했는데 5천 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안을 내놓았다면 이게 과연 보상인가?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거나 다른 걸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쿠팡을 그만 사용하시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또 쿠팡을 사용하게 만드는 건 소비자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쁘게 안 가요. 오히려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쿠팡 측에서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규모가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다라고 발표를 한 것과는 달리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짧게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요. 4가지 서비스에 모두 가입을 해야만 쿠폰을 주는 것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쿠팡 사이트와 쿠팡 이체는 달랑 5천 원씩을 주고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희귀 사이트에 2만 원씩 배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는 마케팅을 한 게 아니냐, 판촉 마케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쿠폰을 또 받으려면 내 사이트에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 탈퇴했던 회원들도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또 재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 또 효율적인 판촉 마케팅이 어디 있겠냐라는 분석인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요. 국회에서 지금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보상안을 청문회 하루 전날 낸 것도 그리 좋은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부분별로 나눈 것도 논란이고 이 보상안마저도 매출을 늘리기 위한 판촉 마케팅이라는 많은 이용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고작 5만 원짜리냐.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혜택은 결국 5천 원. 그러면서 마케팅이 괘씸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동생 논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청문회를 계속해서 김범석이 출석할 때까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김유석은 현재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께 쿠팡 본사를 방문했을 때 쿠팡 측은 한국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부장으로 시작해서 현재 디렉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 쿠팡의 부사장입니다. 김범석의 지시를 받아서 국내 사무를 총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나서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은요. 그동안 총수 지정, 재벌 총수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살펴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무려 140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단순히 실무자는 아닌 것 같고 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주요 의결을 주도하는 그런 경영자가 아니겠냐. 이러면 총수 지정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주된 이 논란 핵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수 지정을 그러면 어떻게 피해온 거고 총수 지정을 왜 저렇게 피하는 거예요? 일단은 2021년에 당시 이제 공정위가 총수 지정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동생 김유석 씨에 대해서는 한국 쿠팡의 소속이 아니고요.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고 한국 쿠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게 이유였어요? 네, 이유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 여러 가지 실체적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140억
4년간 보수로 받았대요. 140억 받는 실무자 보셨습니까? 없죠. 없죠. 임원도 140억 받는다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CEO급, C레벨의 임원 정도나 가능할까? 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한국 쿠팡에서 이 배송 관리 부분 총괄 부사장으로서 또 역할을 한 것도 최근에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또 하나 이제 알려진 사실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단순 실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활동을 했다라는 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총수로 지정이 되면 네. 뭐 제재가 많아요? 제약 조건이 많습니까? 네. 활동을 그렇죠. 잘 못해요? 활동을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실제 경영 참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얘기했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군요. 네,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도 적용을 받게 되고요. 각종 뭐 재벌 규제, 순환 출자라든지 뭐 지주회사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 의무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훨씬 더 경영하기에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네.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쿠팡 측에서도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기울였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총수 지정 여부가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주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국정조사를 하느냐 여부도 아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안이면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면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아예 판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아주 전 국민적인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들여다보고 조사를 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죠. 지금 쿠팡 고객 정보 그 유출 사태를 지금 그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청문회 수준으로 안 된다. 국정조사까지 확대를 하자라는 분명한 정치권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정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장 조사라든지 조사권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내밀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한 달 만에 그 큰 사고를 낸 지 한 달 만에 서면으로 사과했던 김범석 의장. 일단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고 일단 우리 국회에서는 면밀하게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요? 그리고 또 쿠팡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